네, 매달 이 시간에는요, 김인격의 나우지주에서 우리 바다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 바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으로 준비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마련한 코너죠. 월간 바다 24시. 자, 오늘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해양안전과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 해양교통 빅데이터실의 노유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차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공단에서 해양 안전과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 코로나19 세상을 2년 동안 겪으면서 비대면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들 많이 좀 가까워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2년 동안 이제 우리 세상을 주도하는 게 4차 산업임을 실감했는데요. 네네. 특히 데이터 공유가 대한민국의 방역을 이끌었다는 점에 대해 많은 분이 실감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네. 지자체별 확진자 수와 사용 가능한 병상수 그리고 잔여 백신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죠. 네네. 맞아요. 사실 이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K방역 여러 가지도 얘기를 많이 하고 경험들 하셨을 텐데 정말 방대한 데이터 힘, 중요성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진행 중이었었잖아요. 또 화두가 네. 되기도 했었고, 이세돌 구단이나 알파고, 바둑대구, 유튜브 컨텐츠 추천, 알고리즘 같은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네. 그전엔 천천히 진행되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느껴졌던 디지털 혁명 세상이 더 빠르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이 혁명을 일으키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빅데이터인 셈이죠. 맞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빅데이터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라는 거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하실 거고요. 자, 조금 전까지 이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방역 사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로요, 해양사고는 또 어떻게 예방하는지 궁금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방하나요? 네. 이미 육상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고 예방 조치가 진전돼 왔는데요. 네. 스쿨존이나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이 대표적이고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 내비게이션에서 이제 급커브 구간이나 사망사고 다발 구간 같은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고 음성이 나오는 것부터 해서 이제는 전국 고속도로의 방대한 통행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미래 교통 상황까지 예측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육상교통처럼 해상교통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이 중요해졌고요. 오, 이렇게 중요하군요. 이 육상의 사례를 듣다 보니까 해양교통 빅데이터 그럼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해양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 오늘 또 우리 공단의 해양교통 빅데이터실에 노윤아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니까 그런 이야기들 알차게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올해의 마지막 또 퀴즈네요. 바다 24시 퀴즈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약간 고급 볼펜 세트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궁금한데요. 이 세트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퀴즈도 풀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차장님, 지금 보니까 그 육상에서 교통사고하면 차량끼리 충돌이나 보행자 사고 같이 이런 사례들이 좀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해양 사고는 어떤가요? 선박끼리의 충돌이나 또 바다에 침몰하는 정도, 요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사고 유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양사고 유형이 육상에 비해서 훨씬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 그렇군요.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도로 특성과 교통수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음. 아무래도 바닷길은 도로에 비해서 기후 같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사고에도 더 취약하고요. 네. 그리고 선박은 자동차처럼 일괄적으로 대량 생산되지 않고 각기 다른 용도로 설계되다 보니 사고 유형도 훨씬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바다에서 교통사 유형이 훨씬 다양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어떻게 다를까요? 육상사고하고요? 네, 일단 육상교통사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대차와 차대사람, 그리고 차량 단독사고까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네.
그중 충돌이나 추돌 사고를 포함하는 차대차 사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와 비교해서 해양교통사고는 사고 유형만 12가지가 되고요. 음, 구체적으로는 선박 간 충돌이나 침몰 외에도 네. 선박의 전복이나 좌초, 기관 손상, 해양오염 같은 유형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상사고가 육상교통사고 유형보다 훨씬 그럼 다양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고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도 치사율이잖아요. 네. 치사율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네, 해양사고의 경우 그 치사율이 11.6%인데요. 네. 이는 도로교통사고 치사율과 비교해서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아, 해양사고가 10건 발생하면 한 명 네.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네. 육상과 해상은 사고 발생 시 구조 환경이 매우 다르기 때문인데요. 음, 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일단 기상이 좋지 않더라도 사고자는 갓길로 대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119 구조대가 신속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바다에서 사고가 나면 선내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거나 구명조끼나 구명 뗏목을 이용해서 바닷물로 뛰어내려야 하고, 네네. 이후에는 육상에서 구조 헬기나 구조 선박이 사고 해역에 도착할 때까지 차가운 바닷물과 사투를 벌여야 되죠.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수온은 17도 정도인데요. 음. 특히 겨울과 봄에 해상사고 생존 가능 시간은 수온만 고려했을 때에도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네. 거기다가 기상 상황까지 좋지 않으면 구조까지 이제 더 늦어지겠네요. 네, 그렇죠. 음, 기상이 나쁘면 사고 선박이나 사람이 조류나 파도에 따라 이동하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사고 선박이 바닷속에 침몰해서 사라지기라도 하면 사고 선박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결국 구조도 늦어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인문 구조에 소요되는 비용도 이 해양 사고가 육상 교통 사고에 비해서 더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음,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해양사고는 육상교통사고에 비해서 사고 발생 비용이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 사고 발생지에 도착해서 실종자가 있을 경우 수색에 걸리는 인력과 시간, 거기다가 네. 파도와 같은 기후의 영향까지 고려하면 구조 비용은 더 높아지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사실상 해상 사고는 사고 현장의 위치 파악, 또 수색, 구조, 동시에 이루어지는 셈인데요. 자,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해양경찰이나 소방대원들이 이 사고 현장을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해양사고에서 골든타임은 6시간 정도인데요. 네. 정부는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구조가 가능한 긴급 선박, 즉 해경의 경비정과 해수부의 어업지도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약 200척이 있는데 순찰과 구조를 병행하면서 골든타임까지 확보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죠. 음,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닷길의 사고다발 구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네. 해경 경비정과 그리고 해수부의 어업지도선의 배치와 순찰 최적 경로를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거네요. 또 말씀 들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도로에서 사고 다발 구간을 예측해서 경찰이 그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것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정부가 바닷길의 사고 다발 구간을 분석해서 예측하면 네. 그 해역 순찰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네. 바로 그 공간을 이동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입니다. 음, 코로나 재난문자 서비스를 예로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다른 지자체로 이동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코로나 확진 현황과 방역 수칙을 문자로 받아보잖아요. 네네. 사람들은 이 문자를 통해 내가 있는 지역의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고 또 방역 음, 수칙을 되새기게 되죠. 네. 그래서 바다에서도 특정 해역을 이동할 때마다 그 해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가 무엇인지, 또 사고 위험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서 스스로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그렇네요. 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사고 다발 해역에 해경의 순찰을 강화한다던가, 네,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어찌 보면 기본적인 차원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어민들과 여객선 이용자들에게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알려줌으로써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특히 해양사고는 어떤 기후에서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데요. 네. 바로 이 순간에 그리고 이 날씨에서 내가 타고 있는 이 선박이
과거와 유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확률로 사고가 발생했었는지 그 위험도를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해양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기대가 됩니다. 듣기만 해도 좀 방대한 작업일 거는 같지만 공단에서도 그 서비스를 계속 준비 중인 거죠? 네, 네. 공단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해양 기상과 그리고 해양 사고, 선박 위치 같은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를 수집해 왔고요. 네.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안전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 정책과 제도, 그리고 예방과 대응 활동을 시각화해서 모바일이나 웹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양 교통 안전 서비스가 하루빨리 제공이 돼서 사실 우리 제주는 바다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전 국민들이 또 일상을 더 안전하게 지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빼놓을 수 없는 퀴즈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죠? 바다 이슈사시 퀴즈. 네, 우리 차장님께서 내주세요. 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뜻하는 말로 네. 공단에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위험도 예측 정보를 개발하고 해양구조 선박의 배치와 경로 최적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1번 골든타임, 네. 2번 티타임. 티타임, 네. 자,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올해 마지막 시간이네요, 차연님. 네. 네. 올해 연말도 잘 보내시고요. 새해 인사도 미리 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해양교통 빅데이터실의 노윤아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